넘어갑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오늘 국회 법사위에 불려 나와서 아주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렇겠죠. 이 박영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지난 5월 1일, 작년 5월 1일이군요. 작년 5월 1일 법원 대법관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파기환송을 하죠. 분위기상 파기자판을 할 분위기였는데 하도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파기자판을 못하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을 했는데 하자마자 항소심 법원에서 냉큼 사건을 가져가죠. 파기환송 판결도 후다다닥 해버립니다. 대선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 판결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한 달 안에 항소심 판결,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내리려고 그랬던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이라는 건요, 단칼에 해야 됩니다. 적들이 한 발짝 물러난다고 우리가 개혁의 칼을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칼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진짜 우리한테 항복할 것 같아? 갑자기 개과천선할 것 같아? 아니요. 걔들은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뒤통수를 때릴 새끼들이야. 조이대가 그러잖아. 그때 우리 법외국제 만들고 조이대 탄핵하고 그래서 봐. 조이대 지금 저럴 수 있는가? 못하지. 왜 그때 주춤거리냐고 이 등신들아. 그때 했으면 지금 우리가 골치 아플 것도 없어. 그냥 게임 끝난 거야. 지금 내란 재판이 저렇게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아? 아니요. 왜 주춤거려 이 등신들아. 왜 한 번에 힘을 모아서 딱 잘라버렸으면 쉽게 될 일을 왜 주춤거려 가지고 일을 망치느냐고. 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느냐고. 자, 아무튼 당시 그 재판의 주심 대법관이 누구냐? 박영재입니다. 우리가 조희대는 알지만 박영재를 잘 모르죠. 근데 이 박영재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이 됩니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두 명이 조희대고 박영재인데 조희대가 이 박영재를 법원 행정처장에 앉혀. 조희대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이 자식 말이야 불리하잖아요. 불리하면은 잠깐 물러나는 척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지. 다시금 틈이 생기면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다시 우리 목을 조입니다. 물러났던 조이대가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목을 조이는 그게 바로 뭡니까? 박영재야. 박영재가 법원 행정처장에 앉은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길 일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최근에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한테 이렇게 아주 값싸게 판결 내려주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 이거 박영재 임명권이랑 같이 묶어놓고 생각해보세요. 조이대가 지금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니까 그 음모의 최종 목표는 어디겠어? 네, 맞습니다. 지기현이야. 지기현이가 맡고 있는 윤석열 내란 판결이야. 여기서 어떤 판결 나올지 몰라요. 지기현이가 갑자기 윤석열 석방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 지금 분위기가 딱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법사위가 박영재를 불러놓고 아주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늘 답답해요. 법사위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매번 법사위를 어깃장 놓는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김병기야. 그게 김병기였다고. 매번 어깃장을 놓더란 말이야. 김병기만 아니었으면 지금 법외국제 됐어요. 조이대 탄핵 됐어요. 지금 대법관들 뭐 대폭 증언하는 거
이미 문제 끝났을 거야. 솔직히 지금 김병기 얘기가 쑥 들어가서 뭐 더 얘기는 안 합니다만 김병기 때문에 했어야 할 일 못한 것 더럽게 많아. 아휴. 그러니까 법사위는 매번 이렇게 열심히 우리 법사위 진행되는 거 보세요. 그나마 우리가 좀 속이 후련하잖아. 법사위처럼만 진행돼봐. 법사위처럼만 진행돼봐. 그런데 말입니다. 매번 법사위를 가지고 물고 뜯는 새끼들이 있어. 법사위가 확 몰고 지나갈 때 그때 김병기가 뭐라 그랬어요? 법사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 아프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렸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합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합당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지. 그거 그냥 토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뭐 토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논의가 산으로 가? 왜 갑자기 이거 당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참네. 그러니까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참네. 답답시럽다, 답답시럽어. 자, 아무튼 오늘 이 박영재를 불러놓고 국회 법사위원들이 아주 작사를 냅니다. 너 사과하라고. 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뻔했다고. 니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뻔했다고. 근데 박영재 뻔뻔스럽습니다. 참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을 하려면 이 정도 뻔뻔스러움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열 받는데요. 뭐라고 개소리를 했는지 한번 드러나 보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겸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를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죠.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위원으로 있으셨던 분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라고는 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법원 행정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하는 그런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답변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 진솔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그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 행정처장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직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죄, 그것도 주심이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했어요. 게다가 기록도 안 봤을 겁니다. 기록을 봤는지 안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고 그때 왜 대법원은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내란 옹호 행위들 법원에 의해서 내란범들이 하나둘씩 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고 뒤집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란범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해서
그냥 기득권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적 카르텔 이런 것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나왔고 국민들 앞에 이제 섰으니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 밝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사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 같이 흘러가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파 청산 못하고 시간 흘러갔더니 지금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친일파의 역사들이 우리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고 그 기득권 유지하는데 지금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범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냥 또 시간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이것이 분열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가 함부로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사법부는 국민 위에 계속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행정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저는 기왕이면 사퇴하실 것까지도 권고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사진행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조용히 해주세요.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국민 주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재판 관련 아니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민권을 박탈할 뻔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귀가 다 아픕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자, 지금 박영재가 계속 지금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 수 있도록 국힘당 애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시비를 걸어서 답변을 안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행동 보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죠. 이 답변을 하면 되는데 박영재가 일부러 시간을 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답 안 하고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은근히 뭉개 같다는 거죠. 이 적폐들이 일을 망칠 때 시간을 끌고 시간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다 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딱 박영재가 그런 수법을 전형적인 그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질의나 의견 표명이 끝나면 다 그 법사위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제 주심 판사로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이제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뻔뻔스러운자죠. 기가 막힙니다.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박영재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나니까 국힘당 애들이 몰려 나와 지금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 순서치에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했다 그러죠. 절차만 정당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당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요, 절차에만 법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에도 법치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그러니까 절차에 맞는 법치주의가 있고요. 내용도 법의 정신에 맞아야 한다.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실질과 내용이 모두 법치에 부합해야 되는 건데 박영재 저 새끼는 지가 내용이 그 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정당한 절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만 맞으면 다 돼? 절차만 맞으면 되냐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시절에 그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돌아가신 분들 사형당했잖아. 그 절차에 맞게 사형시켰으니까 그 문제 없는 거네? 히틀러가요,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 독일 연방의회가 갖고 있던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독일 연방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수상한테 다 넘긴다! 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름이 수권법입니다. 수권법. 그래서 의회가 없어져 버려요.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됐어. 그럼 그 수권법도 정당한 거네? 절차가 옳다고 해서 다 맡은 게 아니다, 다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법학 개론에서 나오는 게야. 법학 개론에서 법대 1학년까지 갈 것도 없이 대학 교양 과목에 나오는 수준이라고. 근데 대법관이라는 새끼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런 게, 아이고, 진짜. 저런 게 대법관이라고, 아유, 씨, 진짜. 아유, 정말. 그러니까 조희대 수준이 딱 이 정도인 거야. 조희대 수준이 이 정도고, 대한민국 법원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적어도 법치 따질 그게 없어. 삼권 분립? 좋아. 그러면 절차에 맞게 삼권 분립 없애도 되겠네? 맞잖아. 절차에만 맞으면 삼권 분립 없애도 되네? 족같은 새끼 확 그냥. 아유, 참. 저런 것들이 대법관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나라 꼴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뭐라 그럽니까?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랄하고 있네. 아유, 씨. 이런 지랄 오두방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런 판사 새끼니까 대법관으로 있으니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하는 거죠. 아유, 자, 관련된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 번 더 마저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법원 행정처장님은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해 6월 3일, 2025년 6월 3일에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월 3일은 전 국민이 근무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선거일이 우리 대법관님, 법원 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우리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답변 한번 들어보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십시다. 어, 판결에 대해서 피업도 얘기 안 했습니다. 6월 3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자, 보시다시피 그 박영재가 말을 못하게끔 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곽규택하고 뭐 주진우 이런 애들이 계속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법원행정처장님, 마음을 담아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소회가 아닌, 네. 저 뻔뻔스러운 얼굴 좀 보세요. 어?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지금 저러고 오래 있으면은 계속해서 싸움이 나고 말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말 안 하고 지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해를 해서 위원장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자, 법원행정처장님,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박은정 의원님 이런 자리 열심히 잘 싸워주고 계시죠? 그 곽규택이 헛소리 하면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릴 순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곽규택이 헛소리 할 때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서 진짜 많은 일을 해주세요. 자, 박영재 아직까지 입 쳐닫고 있죠? 보세요. 이게 얘는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게 국힘의원님들이 어린애 다루듯이 엄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겁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또 짚고 넘어가죠. 위원장님의 명에 따라서래. 아, 진짜. 지가 언제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나마나한 소리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려고, 네,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면은 당장 호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국힘당 애들이 쉴드를 쳐준 거예요. 한참 싸우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하나마나한 질문하니까 더 이상 호통을 치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판사라는 새끼가 평생을 저렇게 교활하게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영상 하나 보실게요.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인데 당연히
상고 이유서는 검찰 측이 제출하는 상고 이유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봤어야 되는 거죠. 예, 네. 답변서를 다 봐야. 그런데 답변서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돌리셨어요. 그럼 언제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쟁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쟁점에 부합하는 것만 본다고 하셨는데. 저희 판결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빠른 시기에 작출을 했고 저거 근거 아니면 답변을 못 하십니까? 검사의 상고 주심이시면서. 이유서가 더 이상의 자, 양심에 따른 답변을 하시면 그 양심은 빗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 검사의 상고 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대법관들은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천재적인 법원 행정처장님.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였는데요. 항소심 판결이 굉장히 소상하게 왜 무죄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같이 넘기셨는데 지체 없이 그 사이에 읽으셨다고 하니까 번개불보다 더 빠르십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주진 위원님 질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박영재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 하냐면은 제출되는 대로 즉각 읽었다. 대법관들이 다 읽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넘어가기 전에 제출되는 검찰의 항소 이유서, 그 피고인 측의 답변서 다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배당도 되기 전에. 전원 합의체 넘어가기 전에 다 봤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는데? 어떻게 보는데? 진짜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어이구, 저런, 아이고, 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자꾸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거죠. 제출되는 대로 다 숙지했다고? 어떻게 제출되는 대로 바로 숙지를 하는데, 배당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 읽냐고? 이 인간아!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지금 열나게 하고 있다는 건지, 대법관이라는 새끼가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불대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예. 이제 저런 애들을 보고 우리는 육실을 해야 된다 그러죠, 육실을. 아유, 참.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렇게 이상한 새끼가 법원 행정처장이 되면은 난리가 날 거라는 걸 조희대는 몰랐을까요? 알죠. 알면서도 저놈을 앉힌 겁니다. 왜? 박영재를 앉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조희대는 착착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서초동에서 꽤 오래전부터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희대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다. 그냥 물러날 놈 아니다. 제가 분명히 반격한다. 반격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격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고 윤석열을 풀어주는 내란 세력을 복권하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민주정부를 조희대가 재판을 통해서, 재판권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음모, 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초동에서 이미 파다하게 돌아요. 이거는 꽤 오래된 소문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을 석방하려 할 것이고,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떠돌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쪽에서는 야, 조희대가 무슨 그런 것까지 할 그게 있냐, 없어 라고 합니다만, 아니다, 조희대가 그냥 물러날 새끼 아니다, 저 새끼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에 앉힌 것은 인사 이동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야욕을 착착 실행에 옮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조이대는 지가 지금 꾸미고 있는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우인성이 그렇고 지기현이 그렇고 제가 앞서서 의심하고 있는 유경열 판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조이대가 인사 이동을 통해서 지 입맛에 맞는 새끼를 딱딱 집어넣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4명,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계속 지금 영장과 법원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작년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대는 작년 5월, 2025년 5월, 작년 5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이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파기환송 판결을 그때 내렸잖아요. 자, 그런데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조이대의 뜻대로 진행이 안 됐어. 그러니까 조이대가 뭐부터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판사를 싹 바꾼 거야. 그리고 그 새끼들 중에 이번에 내란 사건 하니까 내란 전담 판사가 들어온 거야. 이게 뭐예요? 인사이동을 통해서 적시적소의 지임무를 앉혀놓은 거야. 이게 뭘 말합니까? 이른바 사법 쿠데타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이가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김현태를 707 갖다 앉히고 노상원 끌어오고 한 거, 그 일을 지금 조이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박영재인 거야. 자, 여러분, 조이대의 음모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내란 영장전담판사의 남세진, 이정재, 임시라고 합니다만 얘네들 내란 공범들의 영장을 지금까지 족족 기각했던 자들이에요. 이 자들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이놈들을 끼워 넣어? 이거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그런 법 만들면 뭐해? 임명은 내가 하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판사 언제 임명됐다고요? 다른 법원에 있다가, 특히 이 사람은 수원에 있다가 작년 5월 달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요. 작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선거법 사건, 그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5월 달에 있었잖아. 조이대는 그때 그걸로 해서 이재명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 생명 끊으려고 했어. 그런데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지 뜻대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물러나는 척하면서 이런 새끼들을 영장판사로 박아 넣은 거야. 뭡니까? 이거 뭡니까? 모기는 뭐야? 조이대는 그 와중에도, 시민들이 분노가 폭발하는 그 와중에도 재판권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음모를 착착 진행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인사 이동을 통해 지가 필요한 자리에 지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콕콕 박아 놓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박영재인 거야. 우인성하고 지기현이가 어떻게 내란 관련 재판을 맡게 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인성 판사. 자, 이 사람은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여론에 아주 민감합니다. 지한테 불리한 짓은 안 해. 얘들이 왜 이렇게 결론 정해놓고 끼워 맞출까?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지가 영 앞으로 판사 생활이든 변호사 생활이든 하기 어렵게 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이런 새끼들일수록 여론에 졸라 민감해요.
근데 이렇게 여론에 민감한 새끼가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윗선에 언질 혹은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조희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말입니다. 우리 최상병 사건 아시죠? 최상병 사건 재판도 우인성이 하고 있어. 최상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잖아. 그 김건희 윤석열한테 이 문제가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최상병 사건도 사실은 내란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이가 뭐 대가리에 총 맞았다고 사단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격노하고 분노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윤석열이는요. 해병대를 쿠데타 병력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해병대를 쿠데타 병력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해병대 사령관을 지사로는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해병대 사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만들려고 그랬어. 그 새끼 다음 자리, 해병 1사단장 다음 자리가 어디예요? 해병대 사령관이야. 그러니까 걔는 그 상태로 우리 최상병 같은 사고가 안 났으면 해병대 사령관이 됐을 거고요. 해병대 사령관 됐잖아? 그러면 지난번 우리 쿠데타 때 2024년 12월 쿠데타가 났을 때 그때 해병대가 국회의사당으로 던져왔을 거예요. 해병 2사단 김포에 있거든. 김포에서 두 돈 반 밤에 와봐요. 금방 와요. 진짜 금방 와요. 한 3, 40분이면 올걸? 3, 40분 동안 완전 무장한 해병대 병력 적어도 1개 여단이 그대로 올 겁니다. 1개 여단 5, 6천 명은 돼요. 그럼 싹 그냥 돼버리는 거야. 그럼 게임 끝났어. 그죠? 그럼 해병대 병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특전사가 들어왔다 쳐봐. 게임 끝난 거였어.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이 났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절대 임성근을 잃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명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경로했던 거야. 감히 내가 쿠데타 주력군으로 쓰려고 하는데 뭐? 내쫓아? 어디서 택도 아닌 소리 하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특검에서 못 밝혔습니다. 근데 우인성이가 이 사건 재판을 맡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지금 걸린 것도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다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지금 벌써 재판 조짐이 이상해 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남세진, 이정재 이런 새끼들을 내란 전담 판사에 넣고 우인성이가 김건희를 봐주고 하고 있고 최상병 사건도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고 여기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보임되고 맥락이 딱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맥락이야? 무슨 맥락이기는 조희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일단 목표, 최종 첫 번째 목표는 2월 11일 윤석열 선고일 겁니다. 지기현이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몰라요. 지금 분위기 싹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 쿠데타가 계획 중인 거예요. 이거 솔직히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는 거는요. 예, 사전에 음모를 우리가 인지하고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비가 뭐다? 만약에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그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만 안 놔두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엎어야 돼. 조희대 국민의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조희대 같은 새끼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놈의 새끼들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여러분, 고비가 남았습니다. 2월 11일 중대한 고비가 될 겁니다.